투자에 집착하면서 더 많은 돈과 시간을 쏟고 점점 더 시드를 이제 크게 하다가 다 잃게 되고 빚만 남게 되는 경우죠. 안녕하세요. 회생메이트 김태용 변호사입니다. 2022년 7월 빚더미에 앉은 청년을 위해서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금융부문 인생 안정 대책을 이제 발표했었던 내용 기억하세요? 당시 금융위원장은 청년 계층에 채무 조정의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로 투자 손실 등으로 애로사항이 많은 저신용 청년들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에 1년 한시로 해서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여론은 이제 싸늘했는데요. 곧바로 이제 빚투 탕감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빚 갚은 사람은 이제 호구냐? 투자한 사람이 책임져야지 왜 내가 낸 세금으로 도와주냐? 성실하게 일한 사람만 손해 아니냐? 시장 경제 근본 질서를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공정과 사회적 비용에 대한 논란이 많이 일었습니다. 개인 회생 전문 변호사로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지만 실제 2030 청년들의 비중이 과거 대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회생법원 기준 자료에 따르면 2030 개인회생 신청 비율은 2020년 54%, 2021년 58%, 2022년 61%, 2023년 64%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사유 중에 이제 도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게 또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회생 상담 문의 주시는 분들이 100명이라면은 이제 불과 3, 4년 전만 해도 10명이 채 안 됐는데 작년 2년 전부터는 20명 정도까지 늘어났습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코인이나 부채를 이용해서 수익률을 이제 극대화하는 전략인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이제 본인이 가진 자산보다 훨씬 더 많은 부채를 진 경우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생태계로 전환되면서 그런 사이트에 노출되기도 쉽고 대출도 잘 나오는 바람에 2030이면 이제 누구나 유혹의 늪에 빠질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 컨텐츠에서는 많은 사건 케이스를 다룬 회생 전문가로서 도박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를 지칭하는 표현은 국가별로 다양합니다. 미국은 로빈훗, 일본은 닌자개미, 중국은 청년부추, 우리나라는 이제 동학개미라고 불리죠.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느끼지만 청년들이 투자 시장에 뛰어든 이유는 상대적 박탈감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본인이 속해 있는 계층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마지막 사다리로 투자를 선택한 것이죠. 실제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동안 임금은 21% 상승했지만 수도권 아파트는 123% 상승, 같은 기간 주식은 65%, 비트코인은 무려 16,300%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저금리 정책으로 투자 안 하면 이제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 때문에 무분별하게 시작해서 이제 문제는 빚까지 내고 투자하고 그걸 잃고 나서도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중독의 판단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대인관계의 파괴와 사회 직업적 기능 상실입니다. 이는 합법적인 투자와 엄연히 다른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담하시는 분들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처음부터 잃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소위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막 입문한 초보자가 뜻밖의 성공을 거두는 것인데, 문제는 자기 과신 효과라고 본인이 잘해서 수익률을 잘 봤다는 이제 과도한 자신감으로 이어져서 점점 더 시드를 이제 크게 하다가 다 잃게 되고 빚만 남게 되는 경우죠. 뇌과학적으로도 이분들은 이제 큰 상처만 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익을 얻게 되면 뇌에서도 이제 도파민이 분배돼서 강한 만족감과 쾌감을 얻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도파민이 과다 분비됐을 경우인데, 이때는 이제 보상 중추가 손상되어 뇌는 더 큰 자극을 이제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즉각적인 도파민 자극으로 이제 만족감을 느끼지만 더 큰 쾌감을 느끼기 위해 투자에 집착하면서 더 많은 돈과 시간을 쏟고 손실이 이제 커지면서 줄이거나 이제 중지하려고 시도를 할 때 불안과 과민함, 이런 게 이제 극대화되는 것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소위 이제 추격 매매라고 손실을 이제 만회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이제 빌리는 과정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2030 자녀를 둔 부모들이 돈을 대신 갚아주는 것인데요. 상담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부모님으로부터 한 번쯤은 지원을 받아본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해결되네? 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생각하고 결국 가족의 지원금마저 잃고 오는 경우죠. 그러니 자녀를 위해서라도 절대 도움을 주시면 안 됩니다. MZ 세대들은 이제 부모 세대는 예금 붓고 돈 차곡차곡 모아서 집 사고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었는데 본인들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나 라이브 등에서 몇 분, 몇 시간 만에 이제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달성하고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비트코인으로 이제 몇백억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를 보고 들으면 현혹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주식 투자액과 가상자산 그래프를 보면서 잠을 못 이루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상담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감히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은
20, 30대는 이제 커리어가 시작되는 인생에 있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인적 자원이 폭발적으로 개발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물론 투자도 중요하지만 비생산적인 활동보다는 생산적인 활동에 조금 더 집중해서 자기 역량을 개발하면 더 오랜 기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빨리 은퇴하고 싶어서 투자에 강박적으로 뛰어들기보다는 자신이 더 오래 벌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